여러분 요즘 원자재 시장을 보고 있으면 정말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금부터 떠올리시죠. 실제로 금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진짜 주인공은 금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금의 조연처럼 보였던 은이 갑자기 주인공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냥 조금 오른 정도가 아닙니다.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이 단순한 시세 상승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원 전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은 트로이 온스당 48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보면 한 돈에 7만 원 정도 하던 은이 어느새 13만 원을 넘긴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뛴 셈입니다. 예전에는 금이 오르면 은도 뒤따라 조금 움직이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금이 오를 때 은은 더 빠르고 더 거칠게 치솟고 있습니다. 시장이 금보다 은을 더 절박하게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복잡한 경제와 국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 한눈의 경제 톡톡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눌러두시면 이런 흐름을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은은 왜 갑자기 이렇게 귀해졌을까? 많은 분들은 은이라고 하면 은반지나 은수저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은은 장신구 재료가 아니라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입니다.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은 이제 예쁜 금속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혈관입니다. 전기를 가장 잘 통하게 해주는 금속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밀하고 복잡한 전자기기에는 은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고성능 반도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자동차 엔진이라면 은은 그 엔진으로 전기를 보내는 연료관 같은 존재입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연료관이 막히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죠. 지금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는 수많은 서버와 연결,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은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은이 없으면 인공지능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받아 전기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은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전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은 전장 부품이 들어가고 그만큼 은 사용량도 늘어납니다. 결국 인공지능, 태양광, 전기차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커지면서 은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여기서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봅니다. 은이 더 이상 장식용, 금속이 아니라 산업전쟁의 한복판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금은 캐낸 뒤 금고에나 장신구로 남아있다가 다시 녹여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용 은은 다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양광 패널 속에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꺼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산업용 은은 한번 쓰이면 사실상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한번 쓰인 은은 다시 돌아오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은가 폭등의 가장 무서운 본질입니다. 2부, 왜 이게 미중 자원 전쟁으로 번졌을까?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은값이 오르는 건 알겠는데 왜 갑자기 미국과 중국의 전쟁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까요? 이것은 핵심이 공급망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 제조업과 자원 공급망을 쥐고 흔드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은을 예전처럼 자유롭게 내보내지 않겠다고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중국은 태양광 패널도 세계 최강이고 전기차 생산도 엄청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공장도 돌리려면 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요는 급증하고 공급은 빡빡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단순합니다. 우리 것도 부족한데 왜 남부터 줘야 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자원민족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산업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겹쳐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와 첨단 기술에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세도 올리고 수출 규제도 걸고 중국의 성장 속도를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뭘 쥐고 방역할까요? 자기 손에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과거에는 석유가 무기였다면 지금은 희토리와 은 같은 전략 자원이 무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미국도 이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 은을 더 이상 단순한 귀금속으로 보지 않고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하는 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이제 은은 시장에서
그냥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격은 더 거칠어지고 공급은 더 정치화되고 기업들은 더 절박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의 은가 폭등이 단순한 가격 뉴스가 아니라 패권 뉴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3부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국가들이 은을 전략 자산처럼 다루기 시작하자 금융시장에서도 이상 신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원래 선물 시장에서는 실제 은을 가져가는 사람보다 가격 차익만 챙기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쉽게 말해 종이 위 숫자로만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현금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은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물 인출 요구가 커진다는 건 시장이 거래소를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계약은 많은데 진짜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은 충분한가? 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시장은 순식간에 긴장합니다. 실제로 대규모 실물 인출이 이어졌고 한 번에 엄청난 양의 은이 창고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 장면이 상징적입니다. 시장이 말로만 은이 부족하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손에 쥐고 싶어 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에 거래소 시스템 문제까지 겹치면서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타이밍에 작은 사고만 나도 상상력이 폭발합니다. 혹시 실물이 부족한 것 아니냐? 혹시 줄 은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번지기 시작하면 가격은 훨씬 더 거칠어집니다. 실제로 거래소는 증거금을 크게 올리면서 투기성 수요를 누르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조치의 가격이 꺾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잠깐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수요가 단순한 투기 세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이 없으면 공장이 멈추는 기업들이 실물을 확보하려고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은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생존 자원입니다. 가격이 비싸도 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은 시장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시장의 논리보다 실물 부족의 논리가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4부 그렇다면 지금 은은 기회일까 위험일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을 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질문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은 정말 무섭게 오를 수 있지만 동시에 무섭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이 천천히 움직이는 관람차라면 은은 하루에도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에 가깝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장면은 늘 위험했습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때는 항상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늘 인간의 욕심을 시험합니다. 너무 늦게 뛰어들면 꼭대기에서 물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은시장에도 분명히 구조적인 상승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태양광, 전기차, 자원 통제, 실물 부족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맞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아무 가격에나 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 실물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냉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실물은은 부가가치세가 붙고 사고 팔 때 수수료도 꽤 듭니다. 즉 사자마자 이미 꽤 큰 비용을 안고 출발하게 됩니다. 보관도 문제입니다. 금은 작은 공간에 높은 가치를 담을 수 있지만 은은 같은 금액이라도 훨씬 무겁고 부피가 큽니다. 보관이 번거롭고 나중에 처분할 때도 생각보다 일이 커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시장이 위험해질 때는 좋은 자산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현금을 마련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과 은이 함께 눌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은이 전략 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계속 오른다고 믿는 건 위험합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확신보다 대응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맞히는 것보다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5부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 앞으로 은 시장은 크게 두 갈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더 뜨거워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인공지능 투자와 친환경, 산업이 계속 커지고 중국의 자원 통제까지 강해지면 은값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구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은 진짜로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석유가 세계 경제를 흔들었듯이 앞으로는 은이 첨단 산업의 병목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급격히 식는 시나리오입니다. 세계 경기가 나빠져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은을 대신할 대체 기술이 빨리 발전하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이나 전자부품 업계에서 구리 같은 더 싼 금속으로 대체하는 기술이 빨라지면 은에 대한 기대는 빠르게 꺾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늘 한쪽으로만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태는 낙관과 경계를 동시에 들고 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결국 지금의 은값 폭등은 단순한 시세 변화가 아닙니다. 자원 안보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 은이 예쁜 귀금속이었다면 지금의 은은 국가 산업의 혈관이자 미래 패권을 좌우할 전략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단순히 은값 오른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뒤에서 벌어지는 미중 패권 경쟁, 공급망 전쟁, 첨단 산업의 실물, 부족까지 같이 봐야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행처럼 따라붙을 기회로 보십니까? 아니면 질서가 바뀌는 신호로 보십니까? 어느 것이 더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무작정 달려들기보다 왜 은이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누가 왜 확보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 쉽고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채널 한눈에 경제 톡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두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